자, 한영 걸 왜 못하냐고 생각해보니까 한영은을 교과서에서 한 적이 없대 너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273. 자, 갈래복합 6번에 있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요 분부터 하셔야 돼요. 키 156척 당구 5척 당구 150? 일걸? 5척 한 척이 30 5척이거든. 3호 키 150? 호비 쪽이네. 아무튼 자, 이분은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 있죠. 그리고 만해 한유문이라고. 자, 이분은 시인이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라고 했어요. 기억나? 자, 그래서 이분의 모든 시는 어떠냐면 요겁니다. 요거 님. 자, 님이 없었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습니다. 이게 테마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습니다. 자, 부재하는 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이 깨달음이 전부 다 이 사람의 시야. 그리고 이 사람은 승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교적이고 구도가 먼저 하나 도를 구하는 거야.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이 사람. 뭐 말인지 알겠나? 자, 그리고 대부분의 시에서는 역설적이에요. 자, 제목이 낙원은 가시덤불이잖아. 낙원은 패러다이스야. 패러다이스는 가시덤불에서만 오는데. 얘나 낙원을 가려면 이게 있어야 된대. 가시덤불을 지나야지만 낙원이 오는 거야. 자, 마치 여러분 이 육사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군데군데 은유적인 내용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언니가 참 잘 해보도록 하마. 자, 갑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매화가지에 슬러시 해볼까? 구슬 같은 꽃망울을 맺혀주는 세잔한 눈 위에 슬러시 해볼까? 가만히 오는 봄 기운 동글뱅이 쳐볼까? 아름답기도 합니다. 자, 봐봐. 아직 뭐 안 했는데 봄 기운은 뷰티풀 봄 기운이라 죄송합니다. 봄 기운은 아름답고. 자,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나 됐나? 그러나 오케이? 자, 그 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도 동글입니다. 자, 알 수 없는 향기가 뭐게요? 이 향기야. 봄의 향기야. 알 수 없는 향기야. 알 수 없는 향기는 자, 가로 열어봐.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이 뒤에 뭘 꾸며? 자, 다시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이 뒤에 오는 시어가 뭐야? 쇠잔한 이해나? 다시 쇠잔한 눈이 이해나? 쇠잔한 눈이 주는 줄. 자, 잘 들어. 다시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꽃망울을 맺혀주는 눈 위에. 자, 눈 위에 뭐가 왔대? 봄 기운이 아름답대. 그럼 뭐가 왔다는 얘기고? 봄이 아름답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밖에 다른 하늘에서는 알 수 없는 이 향기, 이게 봄 향기야. 봄 향기는 어디서 왔다고? 모든 꽃에 주어져 세잔한 눈이, 잘 봐라, 눈이 향기를 준다야. 이해했나? 자, 다시 쇠잔
봄향기를 준 거야. 이해했나? 쇠잔한 눈 위에 눈이 잘 봐. 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 봄이 온 거야. 이해했나? 눈이 소멸하자 꽃이 핀 거야. 생성이 된 거야. 이해했나? 자, 기다려. 구름은 가고 시내는 물은 였고 가을산은 비었는데 또 끊어봐. 또 가을인가 봐. 파리한 바위 위 사이에 실컷 붉은 단풍은 붉은 단풍 동그리겠네. 곱기도 합니다. 자 봐봐. 붉은 단풍 곱대. 자 여기도 단풍이. 자 제가 낯설고 어려운 시일수록 어떻게 하랬대? 문장 성분을 분석하잖아. 맞죠? 자 그러면 붉은 단풍 곱대. 또 그러나 또 멋이네. 똑같잖아. 맞지? 잘 봐. 단풍의 노래도. 자 단풍의 노래잖아. 자 단풍의 노래. 아까 단풍 곱다잖아 서술어가. 그럼 단풍의 노래도. 자 단풍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웁니다. 그러한 자연의 인생. 일단 내보쳐. 자연의 인생은 기다려.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있는. 잘 봐.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가을바람에부터 가로 봐.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있는 가로 닫아. 지난 여름에 푸른 녹음이 주는 줄. 자 봐봐. 단풍은 누가 줬어? 여름에 푸른 녹음이 단풍을 뭐 했대? 이해나? 자 여름에 이거 녹음이 사라지고 단풍이 생긴 거야. 이해나? 녹음이 없어지자 얘가 생성된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얘들아, 세상에 이 모든 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섭리. 뭐가 사라지면 또 뭐 되는 거? 생기는. 소멸 뒤에 생성되는 거.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이 순환을 이 순환되는 건 전부 다 자연의 섭리라는 거야. 영원할 것 같은 겨울도 가고 꽃이 피고 푸른 녹음도 가고 단풍이 왔잖아. 자, 단풍 부분 한 번 더 봐야 돼요. 자, 다시 A에 가세요.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은 옅고 가을산은 비었는데 파리한 바위 사이에 실컷 붉은 단풍은 고왔어.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울지. 자, 이거 의인법인 거 맞습니다. 그러한 자연의 인생. 자, 메모쳤지. 자, 질문할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인생은 뭐를 말하게? 앞에서 단풍이 뭐 했어?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우는 거야.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우는 거야. 그게 바로 뭐게?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이거야.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이 모든 사이클. 이해했나?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있는 지난 여름에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줄 아십니까? 됐나요? 자, 이게 전부 다 자연성에서. 자, 그 다음 요거 또 불경 공부 하나 해주세요. 일경초가 이게 뭐고? 장육금신 맞지? 일경초가 장육금신이 되고 그 다음에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만물이 맞지?
보금자리 만육이 보금자리요. 아 만유는 같은 속도. 자 들어봐. 자 이제 자 조그만 풀떼기 작은 풀이 잘 봐. 작은 풀이 커다란 불상 이었나? 잘 봐. 작은 것이 커다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말해도 장유금신이 일경적 큰 것이 또 뭐가 됐어? 작은 게 됐어. 그럼 작은 게 큰 게 되고 큰 게 작은 거 되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눌 필요가 있나?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얘가 되고 얘가 얘건데 이걸 나눌 필요가 없잖아. 큰 것과 작은 것은 같은 거야. 나눌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이거야. 이게 불교의 순환론이거든요. 네가 내고 내가 내야. 네가 내랑 다를 것 같아. 전 세계 내가 쓸 수도 있어 얘들아. 무섭지. 자 그런데 천지는 한 복. 자 봐봐. 보금자리가 집이거든. 자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세상은 집이 하나래. 세상은 하나의 집이야. 만류는 자 모든 존재가 작은 새야. 자 그럼 봐봐. 만물이 자 우리가 전부 다 작은 새고 다 같은 뭐 패밀리 얘나 온 세상이 하나의 집이고 우리가 만물이 한 집에 뭐 가족 이런 거야. 공동체 가족 이런 거거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요 두 개만 보면 큰 거나 작은 게 같고 우린 전부 다 같은 집에 같이 사는 존재라며.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게 불교적인 역시 순환론입니다. 자 봐봐. 앞에 자연도 뭐하대? 돌지. 부처님의 세상도 뭐해? 돌아. 얘나 픽스돼 있는 거 세상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나? 자연도 돌고 부처님의 세상도 도는데 그럼 우리의 현실도 돌겠지. 그러니 마지막이 고통의 가시덤불 형광펜으로 세는. 이제 여기가 깨달음이다. 이제 B부터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 네모쳐. 자 자연의 인생 아까 네모쳤지. 여기 내 인생까지 화살표. 자 자연의 섭리에서 요거 유추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인생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자연은 돌아요. 수만하고 있어. 부처님의 세상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렇게 돌고 있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낙원이든 가시덤불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 이미 지금 옆에 인과 이별하든 인과 만남이 있든 구분할 필요 없어. 왜? 지금 이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뭐하니까? 만날 거니까. 녹음 뒤에 단풍이 오듯이 겨울 뒤에 봄이 오듯이 인과의 이별 뒤에 뭐가 올 거니까? 만남이 올 거니까. 그래서 고통의 가시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 형광펜을 똠다. 건설하기 위해 님을 떠난 형광펜 님을 떠난 나는 행복입니다. 이게 역설이야. 낙원강에서 가시를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난 인과 만나기 위해서 이 이별을 반드시 뭐 해야 돼? 거쳐야 돼. 자 질문.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 제일 포인트가 뭐게?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게 이 시의 가장 큰 포인트야. 이 역설 안에는 시적 화자는 이별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